장일정 보살님 오셨네. 나 오늘 안 오시면 실종 신고 하려고 그랬는데 신고하고 갔어요. 내가 오늘 안 오시면 전화하려고 그랬더니 부처님한테 실종 신고하려고. 부처님 몇 주 동안 안 보이고 있어요.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이 6.25입니다. 6.25 몇 주년이지? 1950년. 몇 주년이에요? 2023년. 73년. 그죠? 73년 됐네요. 6.25. 포항 인근 지역에도 우리 거기 뭐라 그럴까요? 격전지, 전투지 뭐 이런 지역들이 있죠. 6.25 전쟁. 글쎄요. 제가 어저께 낮에 심당에서 내려가는데 6.25 노래가 어디서 나와요. 주변에서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 전스님한테 들으면서 6.25 노래다. 전스님 6.25 노래 아냐 그러니까는 뭐 앨범 이게 흥얼거리는데 다시금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불러보니까 이걸 초등학교 어릴 때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이렇게 많이 막 부르고 했잖아요, 그죠? 가사를 다시 한번 의미해 보니까 가사가 되게 무서워요. 예? 책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라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에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땅을 치고 발을 굴러 땅을 치고 의분했던 날이래.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이거 초등학교 때 막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막 섬뜩해요. 그죠? 뭐 그 당시에는 방공교육이 막 거기 한창 일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수 쳐서 무찔러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쫓기는 적의 무리를 쫓고 또 쫓아갖고 이제 응징을 하고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빛낼 수 있다 이 나라 이결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원수 갚는 그 마음으로 이 나라 이결에를 빛낼 수 있을까? 우리 현실적인 걸 이제 떠나서 우리 늘 이제 진리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니까 진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고 죽은 사람도 많고 또 상처 입은 사람도 많고 아직까지 그 전쟁에 대한 후유증들이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또 도와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과 우리 한반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위에는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쪽대로 또 이쪽에는 이쪽대로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하고 전쟁 속에서 또 그 유명을 달리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죠? 물론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과연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 노래가 개사가 됐더구만요. 개사가 됐어요. 개사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한동안 개사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고 이제 이념의 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좌와 우 크게 이야기하면 보수와 진보인데 갈등이 심하다. 그 전쟁의 6.25 전쟁의 남북 전쟁의 근본 원인은 가보면 이념적 갈등이잖아요, 그죠? 이념적 갈등인데 사실 그 이념적 갈등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내부의 갈등이 심했던 시절이랍니다, 그죠? 우리 교사에도 보면은
교화의 문을 여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어떠합니까?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사상적 혼란이 있게 되고, 그죠? 질서가 문란해지고 사회 도덕에서 수신 도덕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각성 종교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을, 우리가 종교는 개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살리는 것이다. 개성이라는 것은 각자 각각에 갖고 있는 독특한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사람이면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본질된 그 마음, 밝은 마음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본성을 살리는 것. 너도 갖고 있는 본성, 나도 갖고 있는 그 본성. 개성은 내려놓고 본성을 살리면, 본성이 드러날 때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될 경우는 없습니다. 다 소통이 됩니다. 갈등이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을, 크고 작은 병들을 앓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서 우리 진각종문을 개창한다. 그죠? 교사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화를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6월 14일이 창교절 지났죠. 그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진각종문의 개창함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세워낸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볼 때 이제 전쟁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그죠? 우리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많죠. 인간 세상에 시끄러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가정의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TV 뉴스나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뉴스들이 한 번씩 등장하잖아요. 그죠? 가족 간의 삶이, 구성원들이 원수예요, 원수. 원수와 같은 삶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싸우다가 잘못되면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 가족을, 그죠? 그래서 형제지간에, 우리 지는 형제가 가정은 그런 게 별로 없었겠지만 형제지간에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주변에 있죠. 그죠? 옛날처럼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단촐한 가정 속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지간에도 그렇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도 내 스스로가 내가 왼수같이 미울 때도 있죠. 그죠? 내 스스로가 원수같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내 마음도 그런데, 그죠? 다른 사람들은, 피를 나는 형제 자매 지간에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전부 다 갈등입니다. 그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내 스스로에도 내 마음에도 내가 갈등이 늘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데, 그게 이제 근본이 되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한, 그래서 화합하지 못하고 늘 갈등이 일어나죠. 그게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크고 작은 정신적, 물질적 이제 병들입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큰 병이 있어, 어디가 아니면 길을 가다 넘어져서 다쳐서 그것만 병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대소병들을 앓고 있어서, 왜? 그만큼 문란하고 이 사회가 오락악세가 되고, 그 수신 도덕은 내 마음을 닫고 또 내가 윤리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걸 훈련하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네요. 그죠? 여러 종교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기존의 불교보다 또 새로운 어떤 불교, 혁신적인 불교가 필요하다.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각종문을 개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진각종문의 시민진리에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불렀던 그 노래, 지금은 이제 그 노래 막 부르지는 않죠, 그죠? 않는데
가사의 내용들이 조금 좀 섬뜩하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드는데 또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제 말에 대해서 반론을 또 이야기한 사람도 있겠죠.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 간의 대화나 속에는 대화 속에서는 삶의 과정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게 있어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죠?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승화시켜나 편함으로 바꿔나갈 수 있고 내 개인 발전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게 어떻게 성숙됨의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개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살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이제 기재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그 행사에 동참도 못했다 그랬지만 기재 때 이렇게 모이면은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도 모이고 뭐 조카들도 보고 그리고 손주들 제가 손주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손주들도 이렇게 보고 보면은 개중에 한두 사람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어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에.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한다. 사람은 불편함에 내가 익숙해지면 불편함을 수용하면 삶이 편해진답니다. 불편함을 수용할 때 삶이 편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를 내가 전스님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근본됨이고 그게 본성이다. 본성을 살리는 것이다. 본심을 살리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은 이제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불편함에 익숙해진다. 자, 우리 입이라는 것이 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욕을 하고 싶다. 욕을 하고 싶은 입을 내가 제어를 못하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입을 그냥 막혀놨다. 함부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망어도 하고 헛된 말도 하고 이리 꾸민 말도 하고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사람들 막 혼란스럽게도 하고 악담도 하고 막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입은 편하겠죠. 그죠? 입은 편한데 입이 편한 대로 내버려 두면은 내 삶에 그렇게 함부로 막 말하고 돌아다니면 내 삶이 불편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더 많이 생깁니다. 고통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이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보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보세요. 몸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쓴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을 함부로 못 놀리도록 입을 함부로 못 놀리도록 그죠? 그게 내가 입이 함부로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감각기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도 내가 혹시나 누가 흉모를 하고 나를 험담하고 그럴 때 귀가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근데 그 귀가 불편한 걸 갖고 또 드러내서 쫓아갖고 너 나를 흉을 봤다며? 따지고 듭니다. 그죠? 이 삶이 늘 갈등 속에 살면서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조용할 날이.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불편함에 익숙하다. 마스크 쓰시는 거. 우리 코로나 막 시작될 때 마스크 쓰겠습니까? 엄청 불편했죠. 그죠? 특히 여름에 지금 이제 여름이 시작될 때는 첫해 여름에 마스크 쓰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그 별의별 마스크가 다 나왔어요. 그죠? 하여튼 이 마스크 종류도 숱하게 많이 나왔고, 근데 3년 정도 쓰니까 편하죠. 마스크 안 쓴 게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이 불편함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근데 우리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요, 이제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문자경과 참경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문자의 경은 우리 경전의 실행론, 말씀, 교전의 이야기, 불경의 부처님 경전, 이웃종계 성경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문자의 경입니다. 성인들의 그 삶의 그 자치와 하셨던 말씀들을 다 이렇게 종이에 기록해서 문자로 남겨놓은 게 문자경입니다. 참경,
참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시력론에 참경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주와 자연과 인생과 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참경은 실천정덕으로 읽어가라. 참경. 진짜 경은 문자경은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문자경은 죽은 경전입니다. 왜? 읽고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면 문자경은 죽은 경전이에요. 진짜의 경은 우주와 자연과 인생과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실천정덕으로 읽어가라. 그죠? 자, 제비라는 동물을 보면은 요즘 제비 보기 힘들죠. 그죠? 특히 아파트 살면은 아파트가 살면은 제비가 어디다가 집을 짓겠어요? 한옥집에 이렇게 보면은 천만 밑에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여기 요 시장 골목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제비들이 날아다녀요. 아파트 단지는 없어요. 제비들이 날아다니는데 제비들 이렇게 보면은 제비들은 다시 3월 삼진날 우리 올 때 다시 이렇게 이제 봄이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와서는 옛날에 자기가 지었던 집에 다시는 그거 안 들어간답니다. 새로 집을 짓는답니다. 지었던 집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집을 짓고 나서는 이제 알을 까서 새끼가 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제비는 암컷 제비는 엄마랑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새끼들이랑 같이 둥지에 머무는데 이제 좁으니까 수컷 제비는 아빠 제비는 밖에서 보통 치마 밑에 못이 이렇게 튀어나왔다든지 그런 데 의지해서 저녁에 잠을 잡니다.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참 불편하겠다. 근데 이 제비가 불편함을 느낄까요?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관점으로 보기에 참 제비가 불편하겠다. 차라리 집 하나 더 짓지. 그죠? 그렇게 느끼겠지만 자기들은 불편함을 못 느끼. 그게 살아가는 이치니까. 자, 그래서 저는 내 같으면은 전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한 번씩 바꿔서 자자. 전수님이 안 밖에서 자고 내가 안에서 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수컷제비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느꼈다면 아마 교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살아가는 이치니까 자연의 이치고 그래서 이게 참경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사람들만큼 편한 것을 추구하는 유정이 없답니다. 그리고 한번 편리함에 물들면은 젖어들면은 더 편리한 것 찾게 되고 더 쉬운 것 찾게 되고 그죠? 끝도 없고 한도 없이 그죠? 그러다 보니 요즘 참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살님, 각자님 과거 이렇게 살아왔던 시절보다도 지금 우리 시절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옛날보다 더 불편함을 못 참는 거예요. 불편함을. 특히 마음의 불편함을 신체적인 불편함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마음의 불편함을 못 참아가는 시대가 바로 현 시대의 우리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불편함에 익숙해지면은 내 삶이 참 편해진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내가 불행한 사람들 왜 불행을 느끼냐? 인간관계가 복잡할 때. 행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순탄하고 원만할 때. 왜? 관계성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또 불편함을 못 참으면은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아까 한옥하고 내가 우리 아파트 이야기 했는데 한옥집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바람이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게 말하면은 위풍이 세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소통이 잘 돼서 한옥집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답니다. 건강한데 여하튼 왜 그러냐면은 집 자체가 구조 자체가 틈이 많답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소통이 되는데 사람도 물론 틈이 너무 많으면 안 좋겠죠.
틈이 있는 사람과 틈이 없는, 그러니까 완벽함, 완전한,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고 너무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병리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병으로 생겨요. 그죠? 그래서 너무 사람은 완전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완전함보다는 뭘 추구해야 되냐면은 원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완전함보다는 원만함. 그래서 틈이, 조그만 틈도 못 참는 경우. 근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완전함이란 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잣대예요. 자기 잣대로서 나는 이것이 완벽하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수님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봤을, 상대의 모습을 봤을 때, 전수님 예를 든 거예요. 전수님 봤을 때 틈이 많잖아요. 그죠? 틈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 틈을 제가 살아가면서 그 틈을 내가 메꾸려고 생각해요. 틈이 나는 곳마다 메꾸려고 생각해요. 내 혼자만의 기준과 잣대로 이것도 틈이고 저것도 틈이고 이것도 메꾸고 저것도 메꿔야 돼. 그러면은 내 삶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본인은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본인도 불편하죠.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공부가 되어간다, 깊어간다.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전수님의 틈을 그대로 수용하게 됐다. 내가 상대의 틈을 수용하게 될 때 내가 원만해집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하면은 마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게 원만함이 점점점 이루어질 때 이제는 그 틈을, 상대의 틈을 보고 즐기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전수님의 틈을 보고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 전수님은 나보다 먼저 더 많은 나의 틈을 보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벌써 나보다 더 먼저.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틈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 혼자 완벽한 줄 알아. 그죠? 상대의 틈이 보일 때 내 틈을 바라다보고 완벽함, 온전함보다는 원만한 사람, 원만함이 되어가는 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전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전쟁이 없고 미연에 방지하고 미연에 복심고 미명의 화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되는 겁니다. 진원봉독합니다.